네,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미국의 맷 슐랩이라는 분이 개인 SNS에 이렇게 글을 올리셨습니다. 워룸이라고 하는 방송에 출연을 하셔서요. 거기서 나온 화면을 캡처해서 사진으로 올리시고 밑에는 글을 쓰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해드리면요. 스펙은 한국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공정한 선거를 지키고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나라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글이에요. 5월 26일입니다. 이 매슐랩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우파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제는 들어보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시펙이라고 하는 미국 보수주의 행동 연합회의의 회장이시고요.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엄청나신 분인데, 참고로 지난 12월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되었었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온 트럼프의 최측근과 누군가와 이제 만남을 가졌다. 캐딜락이 관저에서 나오는 것도 이제 포착이 되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쭉 있었는데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님과 만남을 가지셨던 분이 바로 이 시펙의 회장이신 맷 슐랩이라는 분입니다. 현재 선거 감시단으로 들어와 계신 모스탄 대사나 그랜드 뉴섬 분이나 그리고 존 밀스 대령님보다 어쩌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도 하고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시펙이라는 단체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님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이 커넥션이 매우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2025년 1월 13일에 조선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트럼프 측근 탄핵소추 직후 관저에서 윤석열 대통령님을 만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목에 나온 트럼프 측근이라는 분이 바로 이제 시펙의 회장이신 맷 슐랩입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지금 미국 선거감시단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시펙과 연관이 없을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고 보면 더 맞고요. 물론 이제 CSP 재단이라고 해서 그 싱크탱크 분들이, 그쪽 싱크탱크 분들이 주로 오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예이츠라는 분도 지금 와 계시는 걸로 확인이 되어 있고요.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시긴 했지만 당연히 헤리티지 재단이든 CSP든 지금 다 시펙으로 결국에는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우파 측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중개 역할을 맡고 계시는 고든창 님도 당연히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원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슐랩이라는 분이 이제 SNS에 올려주신 그 워룸, 이게 화면 캡처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 방송도 이제 스티븐 배넌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주관하시는 그런 방송이에요. 스티븐 배넌이라는 분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워룸 방송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님이 굉장히 자주 보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나왔었던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펙의 회장이 여기 또 자주 출연하기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원팀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맷 슐랩이라는 현 시펙 미국 보수주의 행동회의의 회장은 예전에 그 조지 부시 때 대선 캠프에 있었기도 했고요. 이후에 백악관에서 정무국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르시디스 슐랩이라는 그런 의장도 있는데, 그분도 역시 맷 슐랩과 같이 일을 하셨고, 트럼프 일기 때는 백악관에서 전략 커뮤니케이션 국장까지도 하셨습니다. 시펙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님의 사저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마러라고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행사도 했고요. 거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님이 직접 연설도 하셨고, 매년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시펙 회의에. 그리고 현재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우파 측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 딱 하나만 뽑아라, 전 세계에서 하면 바로 미국의 시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회장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절대 눈을 떼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라는 문맥의 어떤 글을 이게 올려주신 겁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이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미국 쪽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게 여러 가지로 국제선거감시단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헤리티지 재단을 비롯한 CSP 재단이나
각종 싱크탱크나 뭐 국제선거감시단이나 뭐 시팩이나 이런 곳들이 좀 민간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 만약에 트럼프 정부 지금 2기 내각에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국무부에 있는 루비오 장관 쪽에서 한국의 선거를 감시하러 사람을 보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한국의 좌쪽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공식적으로 선관위에 제안한 감시단조차도 거절을 했는데 미국 정부 쪽에서 사람을 보낸다고 하면 오히려 그걸 더 건덕지 삼아서 반미국적인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요. 그 가장 좋은 명목이 뭐죠? 네, 맞습니다. 바로 내정 간섭이라는 그 프레임 하나만 걸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 싱크탱크나 시팩 쪽에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런 미국 쪽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내정 간섭이라는 그 핑계를 좀 피하기 위한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좌쪽에서는 그렇죠.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시각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뭐 저야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내정 간섭 좀 해주면 좋겠고 그것도 좀 아주 강하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여러분들도 네, 그러실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 매슐랩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관저에 직접 가셔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또 시팩 회의나 이런 행사에서 이 회장인 매슐랩이 직접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서울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냐라고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당시에 또 X라고 하는 그 개인 플랫폼이나 SNS나 뭐 이런 곳에 영상도 있어요. 심지어 매슐랩 회장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그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윤 대통령님을 만나서 그의 입장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윤 대통령님의 놀라운 진술을 들었습니다. 대선 전 여론조사에서 크게 이기던 자신이 1% 이내의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Who runs your election? 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는 도대체 누가 운영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매슐랩이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똑같은 질문을 2번이나 하셨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째 여쭤봤는데 그때 윤 대통령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화웨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화가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때 많은 좀 전달해 드리기도 했고 뭐 지금도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제가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 매슐랩이 시팩이나 SNS나 이런 곳에도 남긴 글이에요. 당연히 한국 언론이나 그 어느 곳도 이것을 당시에는 보도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 이야기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쓰신 글은 정말 어찌 보면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시팩에서 한국에 대해 눈을 떼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기간에 대해서. 라는 거는 정말 의미할 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트럼프 대통령님의 이런 워딩까지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이 미국이나 동맹이 공격을 받게 되는 순간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날에 그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때 트럼프 대통령님이 나는 우리의 핵심 국가들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으며 의견 차이가 매우 큰 국가들과도 화해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것을 항상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미국이나 우리의 동맹들이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받으면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적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제 일단은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에 가서 말씀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이 동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압도적인 힘으로 없애버릴 것이다. 이런 말은 한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이번에만 하신 게 아니고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 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알카포네 아시죠? 그 어떤 그 조직의 두목인데 또 나는 알카포네보다 더 많이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다. 그게 믿어지느냐?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제가 오늘 오전에도 그리고 3차까지 해가지고 그 식사하시고 나오시고 다시 들어가는 부분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또 구호도 하고 이제 또 응원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조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개인의 권한을 쓴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12월까지 형사재판이 쭉 이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때 참 이 트럼프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본인은 알카포네보다 더 많이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은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과 대화하고 있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지금 이제 조사를 받고 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법원 입구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저희 쪽을 오늘은 굉장히 좀 많이 봐주셨어요. 여러분 라이브 영상도 남겨져 있는데 굉장히 좀 4번이나 심지어 돌아봐 주시고 고개까지 돌려서 저희를 봐주시고 이제 미소도 보내주시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이셨는데요. 아무튼 간에 트럼프 대통령님처럼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도 어떤 방식으로든 나중에는 돌아오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카드나 그리고 이렇게 CPEC이나 이어지면서 우리는 단순히 그냥 생각하죠. 아, 윤석열 대통령님이 지금 이렇게 되셨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뭔가 우리 쪽으로 드러나는 건 없고 트럼프 실망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큰 판을 보시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번에 미국 선거감시단이 들어온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식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화웨이 관련해서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언급하신 그 기업 관련해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재밌는 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 기사입니다. 벌써 꽤 됐죠. 6년 이상이나 지난 기사인데 주한미군 기지협회, 미국의 8군단이죠. 평택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협회는 이 기업의 5G 장비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장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당시에 그 화웨이가 28%로 세계 1위였어요. 엄청나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3%밖에 안 됐습니다. 이때 트럼프 행정부 일기인데요. 파이브 아이즈라고 해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이렇게 해서 이런 첩보 동맹이 있어요. 세계를 보는 5개의 눈이라고 해가지고 이 첩보 동맹을 맺어가지고 굉장히 그 보안이나 정보 쪽에서 많은 협력을 했었던 이제 5개 국가인데요. 2019년은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의 강점기죠. 강점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은 패싱이 됐고요. 아무튼 이때 이 동맹국들에게는 이제 화웨이 장비 사용을 아예 금지를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소름인 건 이런 상황에서 5G 네트워크망 구축에 LG가 당시에 이 기지국 장비를 썼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 6년 반 전에 서울과 수도권에 최소 3,000개 이상이 구축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미. 이 기사가 나올 때쯤에요. 지금 SKT 해킹 때문에 난립니다. 그 이후부터 또 뭐 민관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막 여러 가지로 난리였었는데 그럼 다른 통신사로 옮기면 안전하냐.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정확히 그렇다, 안전하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LG로 가면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KT로 가면 안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자신감 있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KT로 가면 안전하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SKT를 공격한 악성 코드인 BPF 도어가 KT 서버에도 침투했다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부터 솔솔 나오고 있었어요. 그냥 다른 악성 코드가 아니고요. 그 BPF 도어라고 해서 SKT 해킹에 사용된 그 도어, 백도어인 악성 코드가 KT에도 쓰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는 시스템에 잠복을 해 있다가 말 그대로 좀 숨어 있다가 매직 패킷이라고 하는 신호가 가요. 외부에서 보내는 거죠. 이 매직 패킷 신호를 수신을 받으면 그때 활성화가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안 수단으로는 이게 좀 감지가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최근 SKT 관련해서 민관 합동조사단 결과 SKT 서버에는 총 24종의 BPF 도어가 발견이 되었고요. 엄청납니다. 24개가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 몸으로 치면 이 24개의 어떤 균이나 그런 게 막 침투가 된 거죠. 한 익명을 요청한 보안업계 관계자가 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보안 뉴스인데 SKT나 KT나 이번에 문제가 된
아반티 VPN을 사용한 건 같기 때문에 공격자 입장에서는 크게 다른 건 없다. 다만 KT의 경우는 세부적인 조사 결과를 알 수가 없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입니다.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기업에서 밝힌 BPF 현황 보고서예요. 맨 위에 2024년 12월에 사우스 코리아 텔레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한국에 있는 통신사에 이 BPF 도어 현황이 보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밑에는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집트 또 이렇게 BPF 도어가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2024년 7월에도 또 한국이 현황이 되었습니다. 현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국 통신사에서 또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같은 통신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에서 밝힌 바로는 보고서에 언급된 두 차례 한국 통신 기업에 대한 공격은 별개 회사에 대한 것으로 안다. 별개 회사. 여러분 이 말이 소름인 거예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통신사가 지금 뭐 알뜰폰 뭐 이런 거든 다 포함된 거죠. 3개밖에 없는데 2개의 통신사가 별개라고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지금 국제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보면 이런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일반 소비자들도 정말 많은데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와중에 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SKT 사건을 조사하던 정부 민관 합동조사단이 KT와 LG를 비롯해서 뭐 네카오라고 해서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쿠팡, 우한 형제들 그 배달의 민족 쪽입니다. 이쪽도 갑자기 긴급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BPF 도어 악성 코드가 다른 통신사나 플랫폼에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선제 점검에 나선 거다라고 이 민관 합동조사단이 그 정도로만 일단은 밝혔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에만 보이고 언론에 드러나고 이렇게 기사로 나고 그런 것만 이제 SKT죠. 우리가 다른 플랫폼의 속사정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보안 전문가나 IT 전문 네트워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가 이 정도인데, 진짜 만약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예전에 SKT보다 더 예전에 털렸음에도 공개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예 몰랐을 상황도 이제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KT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아니다. 우리는 공격받은 적이 없고 뭐 침투 시도나 징후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장을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보통 정황이 이상할 때 그게 들어맞는 경우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6개월 지나면서 이렇게 쭉 이 정황이 있으면은 그게 좀 들어맞는 그런 경우가 좀 많지 않았습니까? 방금 언급한 글로벌 보안 업체 트렌드 마이크로가 이번 공격을 좀 추적을 해봤습니다. 굉장히 글로벌 보안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랑 비교가 안 되는 훨씬 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기업이기 때문에 좀 보안이나 안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그 정치적인 어떤 우리 측에서 메시지가 있는 거죠. 이런 정황을 볼 때 이들의 추적이 이번 공격을 추적을 했는데 그 해커들의 활동이 주말에는 없고 평일에만 이루어지고, 심지어 무슨 직장인들처럼 그 정해진 시간에만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활동 시간대가 굉장히 일정한 거예요. 평일 시간대. 그래서 그것을 감안을 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적인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소름 돋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일 확률이 높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트렌드 마이크로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국의 보안 글로벌 회사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SKT와 KT가 모두 같은 VPN이라고 해서 위에도 살짝 언급을 했는데 가상망이에요. 이제 우회한다고 하죠. 이 같은 VPN 회사의 솔루션을 이용했다라고도 합니다. 같은 솔루션을 이용했대요. SKT랑 KT가. 그래서 일단은 뭐 KT 측에서는 징후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관련해서는 지금 뭐 사이버 온라인 쪽이나 오프라인 쪽이나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허점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뭐 이거는 오늘 나온 또 충격적인 소식인데 마무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또
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캐필러리라고 하는 기술을 또 빼앗길 뻔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이것을 가지고 출국하려던 이 사람을 오늘 긴급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이게 기술 유출이 국가적으로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캐필러리라고 하는 엄청난 기술이에요. 이게 이번에 그 김포공항에서 출국하려고 하다가 바로 이게 일단은 긴급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그 캐필러리라고 하는 기술이 그 반도체를 조립하는 마지막 공정 중에 하나인 그 패키징 과정에서 필요한 필수 장비예요. 이 반도체 칩과 어떤 기판을 얇은 금속 선으로 연결하는 와이어 본딩이라는 작업에 쓰이는 기술이 바로 이 캐필러리인데요. 여기서 이때 칩과 리드 단자를 와이어로 좀 정밀하게 연결하는 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국내 주요 반도체 대기업들도 뭐 이런 이 회사의 캐필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고성능 반도체인 고대역 메모리, HBM 같은 어떤 인공지능용 AI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말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그냥 세계 최고의 캐필러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작하는 기업인 우리나라의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 기술을 익힌 A씨가 이 기술을 저쪽 왼쪽에 있는 나라로 유출하려다가 이번에 김포공항에서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런 식으로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지금 안 걸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안 걸린 것도. 이번에 그 아시아나 항공이었는데요. 뭐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면서 그 경찰이 출동하는데 시간을 벌어가지고 8분간 이륙 시간을 늦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내 방송을 통해서 이 A씨의 비행기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제 체포를 직접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드라마에서 볼 법한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지금 이게 현실에서는 더 일어나고 있고요. 안 걸린 사례도 분명히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그렇죠. 안 걸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온라인상에서나 그리고 오프라인상에서나 계속해서 이러한 기술 유출이나 보안 쪽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팩의 회장인 매슐렛 분도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고요. 또 이분이 들어온 게 아니죠. 이제 미국 선거감시단이 들어온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여러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분 이 우파 유튜브 알고리즘이 굉장히 심각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이제 많이 도움 좀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도 이제 링크도 남겨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영상 또 만들고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